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3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외격을 인정하고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외격을 부정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주가 51만 8,400개가 되는데, 예, 그중 대부분의 사주는 이 8개의 격, 즉, 재관인식과 살상겁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51만 8,400개의 그 사주의 경우의 수 중 대부분의 사주들은 이 재관인식과 살상겁인으로 격을 정해서 사주를 통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이 8개의 격은 이른바 정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격이죠. 반면에 외격은요, 이 51만 8,400개 중에 소수의 사주들을 의미하죠. 즉, 이 정격에 이 재관 인식이나 살상법인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예, 그런 소수의 사주들을 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격이 원칙적인 격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예외적인 격에 해당하죠. 일부의 선생님들은 이 외격을 이 특수격이라고 명명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아, 자평진전에서는요, 이 외격을 인정을 하는데 어느 경우에 인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요건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으로는 일관과 원령이 같은 오행인 경우죠. 즉, 양인격이나 걸록격이나 월급격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또 하나는 재성이나 관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 외격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상권에서는 그런 원칙적인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이 외격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개별 각각의 격에 대해서는 이 자평진전 5권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 이질적인 것을 한 곳에 모아놨다는 의미에서 잡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심일준 선생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행느끼격, 종합격, 이른바 화기격이라고 하죠. 또 종격 공부를 했죠. 어, 이 화기격도 진화가 있고 가화가 있고 종격도 진종이 있고 가종이 있다. 예, 또 지난 영상에서 이 도충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바가 있죠. 책의 순서는 아, 조양격 다음에 합록격인데요. 오늘은 이 공부가 이 도충격과 합록격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부드러울 것 같아서 합록격 먼저 공부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 조양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외격, 외격의 논리로 인해서 이런 허자 생성의 이 허자 이론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전혀 뜬금없이 이런 이론이 생긴 게 아니다. 그래서 허자가 생성되는 원리는 첫 번째로 도충이고요. 도충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은 글자가 이렇게 중첩적으로 나온다든지 삼합이 된다든지 방합이 되면은 그 기운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죠. 쏠려 있을 때 그 반대 기운이 허자로 들어온다, 발생한다. 그런 논리였죠. 그러니까 화면은 반대 기운인 이게 자수가 들어오고요. 인호술이면은 수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또 허자 생성의 두 번째 원리로는 이런 특별한 합이죠. 주로 이게 자나 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자시나 축시에 태어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자와 축이 다현한다든지 사주에 많이 나타내는 경우 허자 이 사화가 생성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공협이라고 그러죠. 12지지가 이렇게 격각으로 돼 있으면 그 중간에 해당하는 글자가 허자로 발생을 한다. 또 이것은 삼합에서도 이렇게 사축 그러면은 유가
허자로 생성된다. 그런 중간에 없는 글자가 허자로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공협이고요. 이 공협의 논리를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 이 외격의 그 논리에 기반해서 발생돼 나온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운육기라고 그러죠. 이 천간의 글자가 오운이든 원국이든 간에 이건 이제 어떤 선생님은 뭐 유년만 인정을 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대운에 대해서도 이거 인정하는 게 다 다르죠. 천간합을 하는 글자가 허자로 온다는 거죠. 또 지지도 이렇게 충하는 글자가 온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지지는 육기라고 그러죠. 천간은 오운이라고 그러고요. 그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은 이 허자가 생성되는 것은 네 가지 원리에 기초를 해서 발생을 한다. 이런 것들은 그 이론적 근거가 모두 이 외격의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허자 이론이 발생된 것이죠. 네. 네, 오늘은 이제 합록격을 공부할 텐데요. 이 록은 12운성의 걸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영상에서 이 록은 정관인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비천농막격에서 어, 이미 비천농막, 영양요계, 즉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록은 정관을 의미한다. 를 아시고요. 아, 록을 합해가지고 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합록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록을 합을 해가지고 어, 어느 경우에 인정하느냐 관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주의 명예 정관이 없을 때 이 간지를 빌려와서 그 간지와 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이게 무일의 경신시면은요 이게 무일이죠. 무일간에 시가 경신시야만이 합록격이 되죠. 또 무가 아니라 개수일간의 경신시여도 합록격이 되죠. 합록격이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죠. 그래서 무토일간이나 개수일간이 경신시를 보았을 때에 합록격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일간의 경신시를 보면은 이 경금이 을목과 이렇게 합을 한다는 얘기죠. 경신시란 이게 오운 육기에서 천간의 글자가 합하는 글자를 그 호자로 발생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요, 운이나 원국에서 천간 합을 하는 글자를 허자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 경금이 자기와 합을 하는 을목을 끌어온다는 겁니다. 허자로. 그래서요, 이렇게 간지를 빌려와서 그것과 합을 한다. 이게 을을 빌려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을과 경금이 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으로 인해서 주인 때문에 배우자를 짝을 얻게 되는 논리와 같다. 그래서 예컨대 이 김이 이 사주를 의미하죠. 이 사주는 초광의 사주인데 바로 이것이 합록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또 개수일간의 경신시가 이렇게 개수일간의 경신시가 이번에는 이제 천간이 합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지지가 합을 합니다. 사신 합을 하죠. 사신 합을 해가지고 그 주인으로 인해서 친구를 얻게 되는 논리다. 어, 그래서 예컨대 이 기후, 이 사주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거는요, 조승상의 명조가, 사주가 이것이다. 즉, 합록격이다. 예. 운의 시기를 보면은요, 운 또한 이 전실되는 운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이게 경금이 을목을 끌어오는데 사주에 에, 이게 갑이나 을이 있으면은 같은 오행 글자가 있으면은 을을 끌어오지를 않아요. 갑이나 을이 원국에 이렇게 있으면은 경금이 을을 끌어오지를 않으니까 끌어오지 않는 것을 전실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실자로 메꿔버리는 거죠. 이게 을목이 있으면은 을을 끌어올 필요가 없죠. 있으니까요. 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실이라고 하는 거죠. 운에서 전실운이 오면은요. 지금 이 을운이 오면은 이 식신이 경금이 을을 끌어오지를 않아요. 아, 을을 운이 안 왔을 때는 이게 그 경금이 을을 끌어와가지고 이게 무토 입장에서는 이게 정관이 되는 거죠. 정관이. 그래서 사주에 관성이 정관이 없을 때에 한해서 끌어오는 거죠. 경금이 을목을. 을이 이 무토한테는 정관이고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요, 운에서 이 전실운이 오면은, 어, 이 을목이, 예, 이제 관직을 잃게 되는 거죠. 정관을 잃어버리는 거죠. 을목을 경금이 끌어오지 않으니까요. 또 관살이 와도 불리하다. 관이 오면은, 관살운이 오면은, 이게, 전실돼서 을목이 그 관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요, 살이 오면은, 여기서 이제 간목이 온다는 얘기인데요. 간목이 오면 무토를 극을 해버려요. 그래서 안 좋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겁이 왕한데 간목이 오면은 이게 소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비겁이 왕하면은 식신으로서 식상으로서 설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경금이 식신이 되는 거죠. 경신이 간여지정으로 돼 있고요. 아주 소중한 글자죠. 더 마땅하지 않은 것은 화로서 금을 극하는 거다. 화가 오면은 뭐죠? 이게 병화가 와가지고 경금을 극을 하면은요. 병화가 이제 편인이죠. 편인으로 도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극을 받으면은 경금이 힘이 약해져가지고 을목을 끌어오지를 않아요. 화자를 발생시키지를 않아요. 이게 정관인데요. 정관은 자기의 그 직업이나 직위를 의미하죠. 인성운이 오면은 직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리고 지지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사화가 왔다. 그러면은 사신형을 해버려요. 사신형. 여기서요. 그 울에서 사운이 오면은 이렇게 해요. 화운이 와서 금을 극하면은 걸 가장 싫어한다고 그랬죠. 마땅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가 오면은 역시 전실이 돼요. 전실이. 그래서 자기가 합으로 끌고 올라오는 게 사운이 오면은 이게 전실돼가지고 끌어오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그리고요. 저것으로 하여금 저것이 이 금이에요. 이게 경신이라는 얘기죠. 이 경신. 경신으로 하여금 극제를 받기 때문에 합을 할 수가 없다. 천간으로 병화가 오면은 극제를 받기 때문에 금이 을목을 끌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허자를 발생시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 논리고요. 나머지는 길하다,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손상시키지 않는 운이 좋은 운이죠. 이 경신을 잘 보존해야 돼요. 전실운이 와서 을목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관살이 와도 관이 오면은 전실되고요. 살이 오면은 이렇게 왕언대가 되고 일간을 해서 분란이 생기죠. 안 좋죠. 더 안 좋은 것은 이제 화로 금을 긁어는 거죠. 화가 인성으로서 이렇게 극을 하면은 이게 소중한 글자인데 이게 경금이 극을 받으면은 그 관을 끌어오지를 을목을 끌어오지를 않는다. 화자로 발생시키지를 않으니까 아마 이게 가장 안 좋을 겁니다. 그런 논리죠. 이게 자평진전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만 알아서 사주를 통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연애자평에 있는 원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 사주는 이제 연애자평에서 합록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연애자평의 그 본문을 보면요. 경신씨가 무일을 만난 경우, 즉 무일간에 경신씨에 태어난 경우 그 얘기죠. 식신의 간이 천간이 경금이 신금 이게 다 식신이죠. 무토 입장에서 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경금이죠. 그 경금이 아주 왕성한 예, 곳이다. 그런 지방이다. 그런 장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신이 굉장히 식신의 천간이 왕한 그런 경우를 이름한다. 합록격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합록이냐. 이 경금이 이렇게 되면 이 신금 록을 얻었죠. 그래서 매우 왕해가지고 이거를 식신의 천간이 왕한 경우가 합록격이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이름으로 이런 이론은 아주 전적으로 오로지 왕하다. 뭐가 이 식신격, 굉장히 식신의 세력이 크다. 그래서 이거를 합록격을 또 다른 이름으로 전왕 식신격이라고도 합니다. 식신격이 굉장히 왕한 경우. 예. 세월에서 즉 운에서 갑, 병, 묘, 인을 그게 범하면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이게 안 좋다는 얘기죠. 운에서 갑운이나 병, 묘, 인 이런 운이 오면은 만나도 만나지 않은 것과 같다. 이게 누구를 만나냐? 이게 정관을 끌어와도 정관을 만났다는 얘기죠. 정관을 만나도 만나지 않는 것 같다. 즉 정관을 무토가 정관을 얻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갑을 만나면은 왜 그러느냐? 이게 천간의 글자가 이제 을하고 갑하고 목으로 같은 오행이거든요. 그럼 갑 모으면 이게 전실될 수가 있어요. 안 끌어올 수가 있어요. 이 갑이 을을. 그리고요. 이렇게 무토에게는 갑목이 칠살이죠. 그러니까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병이 오면은 이 식신을 이 효신이 탄식시키죠. 그러니까 얘가 약화돼가지고 을목을 끌어오지를 않아요. 정관을 끌어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도 만나지 않은 것 같다. 즉, 이 관성을 끌어오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병이 오면. 묘가 오면은 이게 전실이죠. 묘가 오면 이게 을의 록이고 그러니까요. 또 인이 오면은 아까 인이 오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제 인운이 오면은 인신충도 하고요. 인신형을 해요. 형을 하면 얘가 신금이 깨져가지고 사화를 합을 안는 거죠. 약화돼가지고. 사화 속의 무토가, 여기 사화 속의 무토가 개수의 정관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 사화 속의 무토는 사에서 록이죠. 그러니까 병무는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신합을 하지만 요때 사는 그 병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토를 의미하는 거죠. 인운이 와서 인신충, 인신형을 해버리면 이 신금이 이 사신합을 하지 사와 즉 무토를 끌어오지를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즉 관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글자가 오면. 그래서 이것은 저 함록격은 전적으로 아주 식신격이 왕한 경우에 해당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논하고 있다. 그래서 전왕 식신격이라고 하죠. 무토 일간이죠. 이 무토 이가 경금으로서 무토에게는 이 경금이 식신이라는 얘기죠. 이 경금이 식신 그렇죠. 그 중에 이 경금이 걸록을 가지고 있다. 경금 입장에서는 신금이 걸록이죠. 12원선상. 그러니까 식신이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일간의 경신시 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토에게는 수가 재성이죠. 모토에게는 수가 재성인데 여기에 신중에 중기가 지장간에 중기가 그 임수가 있죠. 그래서 수의 임수의 장생지예요. 재성이 장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신중에는 수가 있는데 수가 장생으로 있다. 그래서 재물도 왕하다. 좋다는 얘기죠. 재물운도 괜찮다는 얘기죠. 요 자체적으로 중기, 즉 임수의 장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물도 괜찮고 이 식신도 어, 복을 얻어가지고 튼튼하다. 무토에게는 을이 정관이 되죠. 이 무토에게는 정관이 되죠. 경금이 묘중에 있는 을목과 능이 합을 해서 합을 할 수 있는데 무토에게는 이 관성이 굉장히 귀한 기다. 즉 무토에게는 이 을목이 굉장히 소중한 귀중한 에너지 기운이라는 얘기죠. 귀중한 그 관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전실되면은 이 을목을 끌어오지 않으니까 귀중한 기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관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좋은 직장 이런 거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주에 이렇게 갑병무인 이거 여기서 한 거죠. 갑이 온다든지 병이 온다든지 임목, 묘목 이런 것이 출현이 되면 갑이 오면은 일간을 긁은다고 그랬죠. 무토를. 그리고요. 이게 또 전실 우연성도 있어요. 그리고 병이 오면은 이게 병이 효신인데 편인으로 도식을 하기 때문에 얘가 경금이 스크래치를 받아서 상처를 받아서 을목을 끌어오지를 않는 거죠. hod자를 이게 정관을 생성시키지가 않는 거죠. 인목이 오면은 이제 인신충을 한다든지 인신형을 하니까 이게 식신의 힘이 약화되는 거죠. 근이 녹이 그 뿌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죠. 잘려 나가죠. 흔들흔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경금이 약화돼서 을목을 끌어오는 힘이 약화됐다는 거죠. 을목이 아주 소중한 귀중한 기운인데 이 일간에게는 더 이 정관의 힘이 약화되는 거죠. 이게 경금이 약화되면은 끌어오는 을목의 양도 적어지죠. 그러니까 인원이 오면은 안 좋은 거죠. 묘가 오면은 이게 전실되는 거죠. 묘가 오면은 을목을 끌어오지 않는 거죠. 이런 글자가 이게 추출이 되면은 이게 고서에서 보면은 꼭 한간으로만 이게 추출이 돼야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지지로도 추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출현됐다, 나와 있다, 노출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서에 지지에도 이 인목이나 묘목도 수출이라는 개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뭐가 투관이고 뭐가 투칠이고 그 말장난 논쟁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투출, 투관 구별식이 전혀 없습니다. 또 뭐 노출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주 원곡에 나타나 있으면 드러나 있으면 그런 정도로 해석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신중에 있는 지장간의 경금을 어, 파괴시킨다는 거죠. 이 경금이야말로 여기 신중에 있는 경금, 지장간의 봉기죠. 그것이 굉장히 귀한 기운이라는 얘기죠. 이 무토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이게 받쳐줘야 경금이 신금이 지지가 천간을 실어줘야 지탱을 해줘야 천간이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강력하게 을목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뿌리가 흔들흔들 거리면 경금이 힘이 약화돼서 을목을 마음껏 끌어올 수가 없어요. 끌어온다 그래도 조금밖에 못 끌어와요. 그래서 조금 끌어오면은 무토 일간에서는 관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공부를 해도 말단이나 이런 거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만나도 만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글자 인신충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을목 자체가 유명무실해져서 이게 경금이
이게 전실된다든지 병화로부터 극을 받으면은 아예 이게 을목 자체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만나도 만나지 않은 것 같다. 이게 모토가 이 을을 만나도 만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죠. 이게 관을 못 든다는 거죠. 정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운이죠. 이게 원, 이게 원주고요. 또 주위에 보면은 이게 다 이게 노래로 돼 있어요. 이게 연애자평 1권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 희귀편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주에 있어서 어떤 경우가 즐겁고 어떤 경우가 싫어하는지 그것을 사주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 좋고 어느 경우에 나쁘고 그것을 노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가, 왈 이렇게 보면 그 노래로 지어진 것인데 이게 대부분 실언절구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글자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무일은 여기 무일이죠. 무일이 인수와 식신은 무토일간에게는 인수 즉 병정화나 이 식신의 이게 관계가 아주 묘하다, 기묘하다. 그래서요, 인묘, 갑병 얘들은 아, 인목이나 병화를 무척 싫어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 인목이 지지의 인목이 병화를 보면은요, 이게 병화는 인해서 장생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력해요. 장생을 얻어서요. 그러면은 이 강력한 편인이 이 병화가 경금 식신을 극을 해버려요. 그럼 얘가 도식돼가지고 힘이 약화돼가지고 을목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허자를 생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토일관에서는 정관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또 묘목 입장에서는 왜 이 인목을 싫어하느냐? 이게 인목이 오면은 일종의 이게 전실의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인목이 인신충을 하든지 인신형을 해버리면은 얘가 이게 묘중에 있는 을과 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요. 묘중에 있는 얘가 묘 속에서 나온 거죠. 묘목에서. 그러니까 이게 인목이 와가지고 이걸 형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얘가 천간을 떠받쳐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죠. 이게 개수일간에서는 이 사화를 못 끌어오는 거죠. 형충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간목에서 인목을 받다. 그러면 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칠살 이게 무토 입장에서는 이게 칠살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어, 우선당적 괴로운 것도 있고 이 가벼우면은 전실의 위험성도 있고 이 을목과 같은 오행이니까요. 그리고 인이 오면은 아까 인신충을 한다고 그랬죠. 인신형을 하고요. 뿌리가 흔들흔들 거려서 그렇고. 병화가 또 인목으로 오면은 병 입장에서는 장생을 얻었으나 모두 이 경신의 불리한 쪽으로 이게 작동하는 글자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왜 그러느냐? 이것이 병화죠. 가까이 있으니까. 병화는 경금의 칠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 입장에서는 이게 식신 입장에서 칠살은 이게 편인이라는 얘기죠. 병화가요. 칠살이고요. 그러니까 경금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갑은 무토의 귀다. 갑은 왜 싫어하느냐? 일간에 이게 귀가 칠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고서에는 이렇게 칠사를, 즉 평관을 귀살 이렇게 귀라고 표현, 이게 연애자평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을목이나 묘목이 노출되면은 그 귀한 것이 전실돼 버린다. 없어진다는 거죠. 이 귀한 것이 정관이 모토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글자인데 얘네들이 이게 노출되면은 이렇게 투출되면은 사주나 운에서 뜨면은 이 원국이나 운에서 뜨면은 이게 이슬 노천데 노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밖으로 노출됐다, 드러난다.
을목이나 묘목이 되면은 전실되는 거죠. 경금이 이게 을목이 운에서 온다든지 원국에 있으면은 이 경금이 을목을 끌어오지를 않아요. 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죠. 그 귀함이, 즉 을목이 귀함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 식신이 천간이 왕하면 이 식신이 천간이 왕하면 왕을 나면은 근이 있어줘야죠. 근이. 그러니까 그걸 록을 얻는 게 가장 좋죠. 록. 그런 경우 모두 기이하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합록격에서 이런 경우 어, 식신의 천간이 왕하면은 그러려면은 이 근이 풍부해야죠. 월에서 그래서 금운을 오면은 더 좋은 거죠. 통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전적으로 왕성한 식신격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아주 기격이 되는 거죠. 이게 연화의 자평 내용이고 그 연화의 자평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시의 형식을 빌어서 이 비급을 전달하는 거죠. 이 비결을 비급, 비기. 예. 그래서 이걸 합록격에 대한 이걸 시결이라고 그래요. 이 시의 형식을 즉 칠원절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일곱 자씩이에요. 여기도 일곱 자, 일곱 자, 일곱 자. 그래서 28자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시의 형식으로서 이런 비결, 비급, 아주 비기를 어, 비급을 시의 형태로 표현한 거죠. 합력격에 대해서요. 이게 연애자평면 이제 뒷부분 정도 5권인가요? 그 정도에 나올 겁니다. 이게. 예, 무일이 경신시 시상에서 이게 이게 시에서 경신시를 만나면 뭐 이거죠. 무일간이 경신시에 태어나면 무일간이 신시에 태어나면 천간은 이제 이 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나고 아, 정관과 인성이 없어도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 매우 귀하다. 여기에 관도 없고 인성이 없어도 여기 가을에 태어났네요. 매우 귀하다는 거죠. 이 사주가. 이 합록격이 그런 겁니다. 갑병, 묘인과 사 이런 글자들 아까 이거 다 하나하나 설명을 했죠. 이 사형은 요 네 글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새 운에서 오면 와서 같은 궁에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즉 이런 글자가 새 운으로 오면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 모두 이 정관을 발생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이 식신, 경신이 아까 본 바와 같이 경신이 약화돼가지고 이 을목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끌어올 수가 없어요. 을목이 모태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글자인데요. 줄을 보면은요. 만약에 사주에 갑을 글자가 있거나 혹은 병이나 사 글자가 있으면 이 신금 글자를 형한다는 거죠. 사가 있으면은 이제 사신형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개수일간에서는 이게 사화가 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전실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지지가 이 형을 하는 거죠. 사신 형을 하는 거죠. 형을 해가지고 뿌리가 흔들리니까 이 경금이 이 힘이 떨어져서 정관 을목을 끌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형으로 무너진다는 얘기죠. 천간에서 병으로 직접 효신 탈시가 오면은 경금이 망가져서 을목을 못 끌어오고 또 지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경금이 상하게 된다. 지지가 뿌리가 흔들려서 경금이 약화되든지 예, 아니면 천간으로부터 병화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경금이 상처를 받으면 약화되면 힘이 없으니까 을목을 끌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분수가 줄어든다. 즉 을목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병화로 뭐 떠가지고 병인년 이런 거 오면은 이제 박살 나는 거죠. 이게 병으로부터도 경금이 왔고요. 또 인으로부터도 또 형도 당하고
그러면 그럴 때 이 정관이 있던 관직이 날아가는 거죠. 예, 그 얘기죠. 아, 세군이나 대운 역시 그렇다. 즉, 세운이나 대운에서 이런 특히 병화나 사화 요런 글자들이 함께 오면은 굉장히 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세운을 세군이라고 했거든요. 예. 이게 고서에 보면은 그래서 세운은 군왕이라고 그랬어요. 세운은 군왕이고 대운은 신하다라는 표현들이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추동에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아주 묘하다. 묘하다는 얘기는 기가 막히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일이 합록격, 이게 무일간의 경신시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가을에 태어났죠. 굉장히 좋은 사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무일간의 경신시고요. 아, 일간이 개수일간의 시가 경신시면 이제 이거죠. 개수일간의 경신시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면은 이 개수가 가을이나 겨울에 여기처럼 태어나면은 아주 부와 귀를 모두 다 가진 사람이다. 굉장히 기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가을과 겨울이어야 돼요. 그럼 봄, 여름은 왜 안 되느냐? 다 여기에 해당해요. 봄, 여름. 여름에 태어나면은 이 사화나 오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신금이 상처를 받고요. 또 여기 병화라든지 정화라든지 이거로 이 경금이 상처를 받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약화되면은 을목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니 가을이나 겨울에 즉 봄과 여름에 안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경신이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경신의 핵심이거든요. 이 합록격에.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개수일간의 이 경신시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인목이 와가지고 그 빼어난 기운을 상처 입히는 거다. 인목이 와서 인신충, 인신형을 하면은 이게 지금 뿌리가 흔들흔들하니까 이 경금이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직접 보면은 이게 이제 개수일간인 경우는 천간이 합으로 해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금이 신합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충을 받으면 이 신금이 약화돼 가지고 이제 사실 합을 못 해요. 힘이 없어 가지고 못 끌어와요. 이게 사화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사화 속에 있는 무토가 이 개수일간에게 예, 상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대운에서 사운이 왔다. 그러면 이게 전실이 되는 거죠. 안 끌어와요. 안 끌어와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평화나 사실. 인목이 와서 이게 인신형 충을 하면은 가장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신금이 이 사화를 못 끌어오는 거고요. 사운이 오면 전실돼서 안 끌어오는 거고요. 만약에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면은 그 얘기입니다. 봄이면 뭐죠? 목이고 하는 화라는 얘기예요. 운에서 오든 이 원국에서 오든 간에 그러면은 재앙과 좌절을 야기한다, 발생시킨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함록격, 이 경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얘들을 가을에 태어나서야 이 경신이 더 강화되죠. 아니면 겨울에 태어나줘야 되는 거죠.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면은 봄에 태어나면은 여기 경신이 다 절제예요. 여름에 태어나면 직접 그걸 받아가지고 정가를 끌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 자평진전 내용에서는 빠졌죠. 예, 시에서 경신을 만나고 개일에 생한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 이 격은 관과 인이 관성으로 합을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요, 사신합으로 하면은 관과 인이, 예, 여기 신금은 개수 입장에서 인성이거든요. 이 인성이 관과 인이 이제 사신합을 했지만 보이는 건 이게 재성이지만 이 사화 속에는 무토가 여기서 록을 얻은 거예요. 록을. 그래서 이거는 보일 때 사신합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무토와 합을 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게. 그게 무토가 개수에게는 정관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래서 관사를 만나지 않으면은, 즉, 관과 사를 만나지 않으면, 즉, 무토와 기토뿐만 아니라 양화니까요. 사화죠. 이 사화. 사화나 병화. 사화나 병화를, 그게 이제 양화가 되는 거죠. 병화가 뜨면은 경금이 극을 받고, 어, 사화가 뜨면은 이게 전실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관살이 뜨지 않고, 즉 무기토가 뜨지 않고 어, 양화, 병화나 사화가 없으면은 명예가 아주 밝게 빛날 것이고 명예가 아주 뛰어나게 아주 빛나다 소리가 이중으로 소창하다고 돼 있어요. 아주 대단하죠. 그리고 관직을 받을 수가 있겠다. 하사받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좋은 귀격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주는 가만히 보면은 이게 보면서 요건에 이게 기원사주 이게 합록격으로 해서 이게 심 선생이 예를 들은 거예요. 자평진정 원문에 나오는 건데 이게 미월 달이면 이게 여름이거든요. 정화의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지금 이건 합록격의 파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면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름에 태어났거든요. 가장 안 좋다고 하는 여름에 이게 봄 여름에 태어나면은 이 개수일간에 봄 여름에 태어나면은 대왕과 자조를 야기한다. 이게 지금 심 선생이 얘를 부적절하게 들은 거예요. 심 선생이 글을 쓰다가 좀 피곤해서 그런지 뭐 착각을 했는지 이게 부적절한 예를 들은 거죠. 이게 합록격에 들어맞지 않는 예를 들은 거죠. 그리고요, 왜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심 선생은 이 합록격도 외격이거든요. 외격을 인정할 때 일간과 월령이 같은 오행임을 전제로 해요. 같은 오행인데 아, 재성이나 관이 없을 때. 근데 여기는 관살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오행도 아니에요. 격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미에서 본기가 투관돼가지고 이게 칠살격이에요. 칠살격. 칠살격에 이렇게 살인상생이 돼 있거든요. 인성이 이렇게 있고. 이 논리로 풀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심 선생의 예를 들어놓은 것들 보면은요. 전부 다 일관과 오행이 다 같은 경우였거든요. 이런 경우 보십시오. 일관과 월령이 같은 오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주에 재성이나 관이 없어요. 여기 없죠. 재도 없고 관도 없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 외격을 검토하겠다. 그런 일관성을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 사주 하나가 지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건 부적절하게 예를 들었다. 이게 자평진정 원문만 이게 보고서는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생의 이런 연애자평에 있는 내용을 지금 꼼꼼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이제 이 내용을 연애자평에 있는 내용을 하셨다면은 알고 나서 다시 한번 이게 자평진정 원문의 내용인데요. 합록격이라는 것은 사주에 정관이 없어야 된다. 관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외격이니까요. 일간과 월령의 오행이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관도 없고 재성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외격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외격 요소를 찾아보니 무일간의 경신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신을 잘 소중히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지를 빌려와 와가지고 차용해서 빌려와서 을목을 빌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식신을 합함으로써
일간에게는 이게 정관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무토 일간에게는 식신은 이 일간의 의사이기도 해요. 일간의 능력이기도. 일간의 무토의 능력으로 관을 얻는, 취하는, 획득하는 형상이에요. 일간의 의사는 뜻은 안 하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합록격, 외격을 인정을 하면은 그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일간의 경신시 이걸 꼭 기억해야죠. 또는 개수일간의 경신시, 예, 그걸 기억해야죠. 예, 그래서 무일간의 경신시면 경금 식신이 을과 정관과 합을 함으로써 주인으로서 뭐 배우자를 얻고, 그래서 초강의 명조가 이거고, 이게 이제 합력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일간의 경신씨는 지지가 사신합을 함으로써 이게 사화에 있는 무토가 사화에서 녹이거든요. 그 무토를 얻어온다는 거죠. 이 무토가 개수에게는 정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 원국에 정관이 없어야 돼요. 정관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어, 승상까지, 예, 조승상의 명주인데 이게 승상까지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도 이게 심 선생이 승상까지 했으니 높은 관직을 해서 이걸 합록격으로 지금 설명을, 합록격은 아까 연애자평에서 봤다시피 부귀한, 부와 돈과 권력을 모두 다 얻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이제 조승상의 사주인데 심희춘 선생이 함록격의 예로 부적절하게 예를 들었지 않았나. 소생은 연애제평 원문의 내용으로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건 여름에 태어나서 귀한 명조가 아닙니다. 이건 함록격이 파격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외격으로 갈 여지도 없어요. 2월에 태어나서 기토가 투관돼서, 그리고 인성도 여기 록을 얻었고 자연스럽게 살인상생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권력을 한 거죠. 그렇게 통변을 해야지. 예, 운 역시 전실운을 싫어한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을목이나 묘목 오면 이제 전실되는 거죠. 여기는 사화 오면 전실되는 거죠. 그리고 불리한 게 아까 관살이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갑목 오면은 모토한테 살이고요. 갑이 와도 같은 오행으로 본다면 이게 경금이 갑 때문에 을을 끌어오지도 않을 수 있고요. 뭐 지지도 역시 충을 받으면, 예, 이게 인목이 오면은 인신충, 인신형을 해가지고 경금 입장에서 뿌리가 흔들거려서 을목을 끌어올 수가 없다. 아무튼 다 안 좋다는 얘기죠. 가장 안 좋은 것은 화로서 금을 극하는 거다. 이 경신이 보호되지 않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병화로서 극하는 것과, 여기 이제 사화로서 해도 안 좋은 거죠. 사실 형도 한다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음, 또 그래서요. 저것으로 하여금, 저것 때문에, 저것으로 하여금, 저것이 이제 병화라고 그랬죠. 이제 이 경신금이라고 그랬죠. 걔네들이 이 화로부터 극을 받으니까 합할 수가 없다. 을목을 끌어올 수가 없다. 망하는 사주다. 이런 거면 이긴 게 결국은 이 경신 보호예요. 경신이 보호되지 않으면은 사주가 그릇이 작아지는 경우, 경신이 잘 보호가 되면은 그릇이 굉장히 큰 사주라 이거죠. 이 사주는 이제 소생이 생각하기에 연애자평 논리로 보면은 얘를 부적절하게 들은 거다. 이게 사화 속에 사신합을 해서 이 무토, 무토가 사회에서 록인데 개수 일간에게는 이게 정관이 된다. 이게 무토 이제 사주에 관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부적절한 사례인데요. 예, 이제 소라고 선생은 이게 이 사주에 대해서 뭐라고 이 평주를 달아놨느냐. 합록격에서 이 록이라는 것은 정관을, 관성을 의미한다. 어, 이 경금 식신이 을과 합을 해서 을목은 모토에게 정관이다. 이 을목은 모토에게 정관이다.
그리고요. 예, 또 사가, 아니, 신금이 사와 합을 해서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신금이 사신합을 해서 사중에 있는 무토가, 사중에 있는 이 무토가 이 개수에게는 정관이 된다. 그래서요, 육술일, 이게 무슨 소리냐? 무는 양간이죠. 양간은 지지가 어, 수나 화의 삼합 지지만 올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수는 신자진이고요. 화는 인호술이에요. 이게 양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는 무자,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2지지 중에 6개 양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육무일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무가 무자도 될 수 있고 무인, 무진, 무신, 무술 이렇게 하면 이제 6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가 뭐가 오든 간에 그냥 무일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뭐 이육무일이라고 했는데 무일에 경신시해야 된다는 거죠. 무일에 경신시고 이 경신이 잘 보호가 돼야 된다. 사주에 관성과 인성이 없어야 된다. 인성이 있으면 어떠느냐? 이 경신을 그걸 해서 안 좋다는 얘기죠. 이게 효신탈씨가 한다든지 정화로 그걸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경금이 그걸 받아서 힘이 약화돼서 이 을목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중간에 지금 끌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아까 굉장히 귀한 무토에게는 굉장히 귀한 아까 그 승상 이게 승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렇고 이 양반도 이게 진짜 굉장히 높은 아까 아 이게 뭐였죠? 초광이라고 그랬죠. 초광 왕까지 얻는 사람이죠. 예, 그렇죠. 사주에 관성이나 인성이 없어야 된다. 관이 있으면은 전실돼서 발생하지 않아요. 관이 있으면. 이 경우 지금 전시될 가능성이 커요. 안 끌어와요, 이거는. 예. 그렇게 해야만이 이 합격이, 이게 합록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 생각컨대 이 초광의 이 기미, 요거 초광의 사주죠. 요게 초광의 사주는 토가 왕이죠. 이게 다 토예요. 8글자 중에 6글자까지가 다 토라가 왕에서 아주 신이 왕하다. 일간이 굉장히 왕하다. 그래서 경신, 식신으로 그 빼어난 기운, 이 왕성한 토의 기운을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경신을 용신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왕한데 그걸 해서면 난리 납니다. 운에서 관살 운이 오면은, 관살이 오면 이 토를 그걸 허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왕한 신을 범하게 돼서 그걸 하게 돼서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화가 다시 식신을 상하게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화가 오면은 인성운이 와가지고 병화나 이거로 그걸 한다든지 지지에서도 마찬가지. 이 경신이 상처를 받으면은 이거 끌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화가 오면 곧바로 전실이에요. 전실. 서에서 만하기를 이 서가 아까 얘기한 연애자평입니다. 경신시가 이제 무일이 경신시에 태어난 경우 식신이 왕한 경우에 해당해서 아까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연애자평에서 예. 식신이 천간이 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불려서 전왕 식신격이라고 한다. 그게 여기도 보면 만나도 만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병화 이런 애들을 만나면 병화나 사화를 만나면 편인 도시 해가지고 이 경신이 망가지면은 짝을 이 정관을 만나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같다. 제가 끌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저는 그래서 연애자평을 의미하고요. 요 경우 식신이 왕한 경우에 그래서 전왕 식신격이라고 한 게 요거를 달리 표현한 거죠. 세월 즉 세운이나 월 뭐 이런 게 운에서 갑병
묘인, 아까 이거 왜 그런지 다 설명을 했죠. 이게 연애자평에서 이것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면 곧 만나도 만나지 않은 것과 같다. 이 이치는 정확하게 아주 합당하다. 아주 올바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초광의 명주에는 이게 아주 합록격의 사례로 아주 제대로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이제 조승상의 사주인 기묘 이렇게 서적에서 얘기할 때 연 위주로 합니다. 이게 뭐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연주 고법 시대에는 연주가 중심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습이 남아서 이렇게 이 사주를 볼 때 표현을 할 때 이 연주를 쓰는 거죠. 조승상의 요 사주라 이거죠. 이 명주는 개수가 굉장히 신약하다. 아까 이거는 이제 신강, 이거 누가 봐도 신강하죠. 신약하다. 이게 이제 적천수 공부하려면 이 신강 신약이 굉장히 어려워요. 개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경신이니까요. 이게 다 인성이고요. 또 여기도 인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세 글자만 반대 글자예요. 여기 위토와 여기 일조 위토와 연호에 투가 낸 기토. 세 글자만 여기 자기 세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원령이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해도 요 자체로 이걸 신약하다고 이거 선언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죠. 이런 게 어려워요. 적천수로 볼 때는. 근데 이거를 자평진전으로 보면 간단하게 나오죠. 자평진전에서는 격 위주로 보기 때문에 신강신약에 그렇게 크게 구속당하지는 않아요. 원령이 이렇게 보면 이게 칠살이 본기가 튀어나왔죠. 이거 칠살격이에요. 살격. 살격에 살은 제사를 하든지 화살을 해야 되죠. 이거는 화살을 하는 거죠. 그 칠살에 이렇게 뿌리도 튼튼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인 상생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승상까지 하지 않았나. 아, 어딨죠? 예, 조승상.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신약해서 당연히 마땅히 살인 상생을 용신으로서의 살인 상생이라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설하고 선생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소생은 이게 이런데 이게 신약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게 망설여져요. 이거를 그냥 이제 자평진정 공부하면 편한 점이 그겁니다. 격국의 성패만으로 그걸 고려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강화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약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격국우주로 보면은 그렇게 전수만큼 일간의 힘의 강약에 그 주저지를 않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밑에는 이게 굉장히 조여로운 경우거든요. 이게 기토는 이게 여기서 나왔다 그래도 미월달이라 이게 기토는 습토예요. 그러니까 이게 칠살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못한다고 봐야 돼요. 이게 둘 다 조토기 때문에. 이게 물기운은 여기 신금에 이게 이제 임수가 장생인데요. 멀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마 칠살격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역행을 하니까 미니까 오, 예, 오, 사, 예, 진, 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역행을 이 대운도 괜찮게 받은 거 같죠. 예. 그래서요. 음, 명확하게 칠살이 투관되어 있다. 명확하게 이게 본기가 투관되어 있는데 어째서 암합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신합을 해서 관성을 취한다고 왜 합력격으로 이론 구성을 했느냐 그 얘기죠 이게. 그냥 이거는 칠살격으로 해서 살인상생으로 돼서 이 양반이 승상까지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소생이, 이거는, 심 선생이 잠시, 데이터가, 자료가 헷갈렸던지, 이건 부적절한, 그냥 개수일간의 경신심한 보고서 이걸 하셨는데, 그리고 연애자평에서 여기 보면 반드시, 예, 예, 연애자평에서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야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 개일간의 개수일간의 경신시도 그렇고 이것이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야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면 경신이 닫힌다. 그 이게 자평진전 이게 원문에서는 가을과 겨울에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양반이 깜빡 하시지 않았나. 여름에 태어난 2월 달에. 그래서 그래서 이 사주를 이게 이상해서 여러분들 요 자평진정 원문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하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연애자평에 뭐 시결과 뭐 아까 그 본문 뭐 이게 원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토일간의 경신시, 개수일간의 경신시, 단, 개수일간이든 무토일간이든, 어,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는, 만약에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면은 이게 협록격이 성격되지가 않는다. 그 점이 핵심이죠. 예. 그래서요, 이 설하고 선생 표현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칠살이 정말로 확실히 투관된 것이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암호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록격이라고 이론 구성을 하느냐. 이건 이 사주는 합력격 사례에 부적당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소생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 연애자평의 그 합록권 그 내용과 일치되는 건 없어요. 이게 개수 일간의 그냥 경신시라는 것밖에. 그래서 이건 이제 심 선생이 이 양반이 승상까지 가는 데는 합록격이었기 때문에 갔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넣는 건데, 부적절하다. 살인 상생이 돼서 승상까지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조양격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